어머니, 이제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30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도 못 받는 인간이라며 며느리를 내쫓을 때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벌벌 떨면 용서를 빌고 있었거든요. 연주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죠. 어머니께서 제 앞치마를 빗속에 던지실 때 그 뒤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제 생일이자 집안의 제삿날, 내연녀를 데려와 저를 쫓아낸 남편과 시어머니는 몰랐겠지만 그들의 오만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데 정확히 3년이 걸렸네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35번째 생일이었는데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8번째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8번째요. 시댁에서는 1년에 제사가 8번이나 있거든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끝이 없죠. 그런데 매번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해요.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거든요. 도마 위에서 물을 썰면서 생각해 봤어요. 3년 전 제가 왜 신분을 숨기고 이 집으로 시집 왔는지를요. 그땐 순진했죠.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이현주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야, 이현주. 주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권옥자 씨가 들어오셨어요. 새벽부터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오신 걸 보니 역시 오늘 손님이 많이 오시나 봐요. 생일이라고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전도 거의 다 부쳤고 나물도 다 무쳤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특히 전복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이 전복 어디서 났어? 친정에서 가져왔어요. 완도에서 직접 따온 거라고. 에이, 또 친정 자랑이야? 너희 집이 뭐 대단한 집이라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이 어떤 집인지 전혀 모르세요. 남편 성준 씨조차 제 집안에 대해 정확히는 몰라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했거든요. 어머니, 그냥 좋은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하고 싶어서. 정성으로 대를 이어? 또 시작이네요. 시어머니의 단골 멘트죠. 너 시집 온 지가 3년인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잖아. 우리 성준이가 얼마나 답답해하는데? 답답한 건 저예요. 남편이 언제부터인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어요?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어머니, 성준이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어젯밤에도 안 들어왔는데. 남자가 바쁜 거지 뭘 그렇게 따져. 너는 집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전복을 집어들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친정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래봤자 시장에서 산 거 아니야? 괜히 있는 척하지 말고.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지금까지 3년을 참아왔는데 오늘 하루만 더 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 8시가 되어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봐도 계속 꺼져 있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혀를 찼어요. 그러게 평소에 남편을 잘 챙겼어야지. 남자는 집에 매력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야. 매력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8번째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며느리에겐 매력이 없다고요? 전을 부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늘이 제 생일인데 생일 미역국도 혼자 끓여 먹어야 하고 남편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3년 전 제가 꿈꿨던 평범한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 연주야, 손님들 오시기 전에 얼른 치워. 거실 바닥도 다시 닦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네, 오늘도 참아야죠.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부엌 구석에서 식어버린 미역국 한 그릇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진짜 누구인지 말하면 이 모든 게 달라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오늘이 정말로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거요. 제사 준비를 마치고 잠시 방으로 올라왔어요. 거울 앞에 서서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다가 문득 냉장고가 보였어요.
그 위에 붙어 있는 커다란 라벨지 말이에요. 권옥자. 네. 제가 혼수로 가져온 냉장고에 시어머니 이름이 붙어 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세탁기에도, 에어컨에도, 심지어 제가 쓰는 화장대에도 모두 권옥자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때 제가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돈으로 산 거니까 내 거지. 당연히 내 이름을 붙여야지. 말이 안 되죠. 제가 번 돈으로 혼수를 준비했는데 왜 시어머니 이름을 붙여야 해요? 하지만 그때도 참았어요. 신혼초라 그러니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라벨은 더 늘어났어요.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그릇에도, 제가 선물 받은 액자에도, 심지어 제 옷장 안 옷들에도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모두 권옥자라고 적힌 채로요. 연주야, 또 몰래 뭐 하는 거야?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제 다이어리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제 일기장인데요. 이 집에서는 숨길 게 없어야지. 며느리가 뭘 생각하고 사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시어머니는 제 일기장을 펼쳐보셨어요. 거기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나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혀 있었거든요. 야, 이게 뭐야? 오늘도 성준이는 늦게 들어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시어머니가 제 일기를 소리내어 읽으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며느리가 남편 뒷담화를 일기에 써. 이게 교육받은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니, 그냥 제 마음을 정리하려고. 마음 정리는 무슨. 남편한테 잘해주면 되지. 왜 일기장에 투덜거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까지 확인하셨어요. 누구한테 전화했어? 아, 그냥 친구한테. 친구? 결혼한 여자가 무슨 친구야? 이제 가족이 우선이지. 사실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연주야, 너 혹시 친정하고 무슨 돈 거래하는 거 아니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네 집에서 매달 용돈 주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 통장에 돈 넣어주는 거?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실제로 친정에서는 제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거든요. 하지만 그 돈의 규모를 시어머니가 알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됐어. 시집 온 여자는 친정 신세 지면 안 돼. 시어머니는 제 옷장을 열어보셨어요. 거기에도 당연히 라벨이 붙어 있었죠. 이 옷들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네. 당연하지. 이 집에 있는 건 다 내 거니까. 그 순간 정말 서글펐어요. 제가 이 집에서 제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제 자신도 권옥자의 며느리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연주야, 오늘 손님들 오시면 조심해서 대접해. 특히 큰형님 내외분한테는 절대 신뢰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어머니.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자세히 말하지 마. 그냥 평범한 집안 딸이라고 하면 돼. 이상했어요. 왜 제 출신을 숨기려고 하실까요? 혹시 시어머니도 뭔가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 혹시 제 친정에 대해서 뭔가? 왜?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씀하셨어요. 연주야,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집안 사람으로만 살면 돼. 알았지? 그 손길이 따뜻하다고 느껴질 뻔했는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듣고는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정말 언제 배에 소식 들려줄 거야? 우리 성준이도 답답해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아이 낳는 기계일 뿐이군요. 제 이름도 제 과거도 제 감정도 모두 라벨로 덮어버리고 그냥 아들을 위한 도구로만 살라는 거네요. 방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라벨을 보았어요. 권옥자라고 적힌 그 글씨가 유독 크게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라벨들이 나중에는 독이 될 거라는 거요. 오후 2시 드디어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들까지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하이힐 소리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 여자들은 모두 제사 때는 편한 신발을 신거든요. 누구일까요? 성준이다. 큰어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남편이 왔구나 싶어서 급하게 앞치마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웬 여자 목소리가 함께 들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밝고 예쁜 목소리였어요. 저는 부엌문을 살짝 열어서 거실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 성준이가 한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만삭의 배를 가진 여자 말이에요. 여자는 예쁘고 어려 보였어요. 25, 26,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배가 정말 많이 불러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얘들아, 소개할게. 성준이가 친척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표정이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 사람이 서윤이야. 그리고 성준이가 여자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집안의 귀한 대를 이어줄 아이를 가지고 있어.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어머, 서윤아, 오느라 수고했다. 시어머니가 서윤이라는 여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어머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뭘, 당연하지.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귀한 몸이야. 귀한 몸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3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한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엌문 뒤에서 벌벌 떨면서 듣고 있는데 큰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성준아, 연주는 어디 있니? 아, 연주요? 성준이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연주는 뭐 있어봤자 소용없죠. 소용없다고요? 제가 소용없다고요? 이제 서윤이가 있으니까 됐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이도 가져줬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3년 동안 제가 뭐였던 걸까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게 뭐였던 걸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 집안도 대가 끊기지 않겠다. 서윤이가 아들을 가졌거든. 어머니, 정말이에요?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건강한 아들이래. 친척들이 축하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못 가져준 아이를 저 여자는 가져준 거네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부엌에서 나왔어요. 거실로 걸어가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했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연주 왔네. 성준이가 저를 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해? 음식 준비는 다 했어? 응. 네. 그게 다였어요. 인사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음식 준비했냐고만 물어보네요. 서윤이라는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아, 이분이 성준 오빠의 전 와이프세요? 전 와이프는 아니고 아직 정리 안 됐어. 정리 안 됐다고요? 제가 물건이에요? 연주야, 어서 음식 가져와. 시어머니가 저를 재촉했어요. 저는 로봇처럼 부엌으로 가서 제사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정성껏 부친 전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들. 그런데 그 음식들을 상에 올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음식들을 누가 먹을까요? 저를 대신한 남편과 그 여자가 먹을까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서윤 씨를 특별히 챙기며 말했어요. 서윤아, 이 전복은 특별히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배속 아기한테 좋대. 그 전복은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제 생일을 위해 준비했던 건데. 연주야, 너는 부엌에서 설거지나 해. 제가 며느리인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라고 하시네요. 그럼 서윤 씨는 뭐예요? 손님이에요? 부엌으로 돌아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성준이가 서윤 씨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구나. 저녁이 되어서야 친척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저는 종일 부엌에서 설거지와 뒷정리를 했어요. 제 생일인데도 생일 케이크는커녕 축하, 인사 한마디 못 들었네요. 거실에는 성준, 시어머니, 그리고 서윤이라는 여자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그릇을 설거지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윤아, 이제 이 집이 내 집이나 다름없어.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되는 거지. 진짜 며느리라고요? 그럼 저는 가짜 며느리였다는 건가요? 성준아, 이제 연주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연주 문제,
제가 문제라는 건가요? 아, 그거요? 벌써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이혼 말이지. 네, 간단하게 정리될 거예요.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도 안 줄 거고요. 재산 분할이 없다고요? 제가 이 집에 들인 돈이 얼마인데요? 혼수만 해도 억 단위였는데. 잘했어. 시도 못 받는 여자한테 뭘 줘? 시어머니의 말에 서윤이가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런데 오빠, 연주 씨는 어디서 뭘 하고 살 거예요? 글쎄, 친정으로 가겠지 뭐. 아니면 어디 취직이라도 하고, 취직이라도 하라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때 성준이가 일어나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왔어요. 연주야, 잠깐. 네, 이거 사인해.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성준이 쪽은 다 사인이 되어 있고 제 서명만 남아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걸? 갑자기? 우리가 언제부터 부부답게 살았어. 이미 끝난 관계야. 끝난 관계라고요? 제가 3년 동안 뭘 했던 건가요? 성준 씨, 저는 뭐라고? 성준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혹시 재산 분할 받겠다는 거야? 위자료 달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 혹시 서윤이한테 질투하는 거야? 질투라고요? 배신당한 아내가 질투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갑작스럽고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너도 눈치챘을 거 아니야. 눈치채라고요? 제가 언제 눈치를 챌 수 있었겠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와 소윤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연주야, 어서 사인해.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이제 남남이지. 남남이라고요? 3년 동안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았는데. 연주 씨, 저도 미안해요. 서윤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요. 성준 오빠랑 저는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이라고요? 불륜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성준 오빠를 많이 닮았어요. 초음파 사진에서도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명 안 할 거예요. 성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혼 서명 안 할 거예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야, 이 여자가 진짜.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야, 이연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사인하고 꺼져. 꺼지라고요? 제가 꺼지라고요? 시도 못 받는 인간이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어서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가 제 앞치마 끈을 풀어서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이것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앞치마니까 가져가지 마.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였어요. 어서 나가. 지금 당장. 성준이가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찬바람과 빗방울이 부엌까지 들어왔어요. 짐은 무슨 짐? 너 갖고 온 거 없잖아. 다 우리 돈으로 산 거니까 가져갈 것도 없어. 정말요? 제가 갖고 온 게 없다고요? 저는 맨발로 빗속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문이 쾅 닫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서윤 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하하, 시원하다. 어머님,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이네요. 우리만의 집이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정성스럽게 갖고 온 이 집이요? 빗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면 그게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아빠. 연주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아빠, 이제 데리러 와줘. 끝났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정말 많이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저를 위해 우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검은색 차들이 줄지어 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이연주의 3년간 인내도, 권옥자의 며느리로 살던 시절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화가 나죠?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주 씨가 얼마나 참고 견뎠을지.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오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에 있는 JK그룹 본사 40층 상무실이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있었어요. 어제의 그 촌스럽고 초라한 며느리 복장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이게 진짜 제 모습이거든요. 상무님, 연순 할머니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인터폰으로 알려줬어요. 네, 연순 할머니요. 제가 시장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낸 분이세요. 겉으로는 그냥 반찬 가게 할머니 같지만 사실은 이 동네에서 30년을 사신 정보통이거든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할머니가 들어오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연주야? 이게 너구나. 네, 할머니. 앉으세요. 할머니는 제가 차려드린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니? JK그룹이야.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잖아. 네, 알고 있어요. 여기가 제 아버지 회사거든요. 할머니가 차를 뿜을 뻔하셨어요. 뭐라고? 너희 아버지가? 네. JK그룹 회장 이재훈이 제 아버지예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셨어요. 그럴 만하죠. 3년 동안 이 시장에서 만난 수수한 며느리가 갑자기 재벌가 딸이라니까요. 그럼 너는 왜 그 고생을? 평범한 사랑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 신분 때문이 아닌 그냥 이현주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얘야, 고생 많이 했구나.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부탁했던 자료들 있어요? 그럼, 있고 말고. 그런데 정말 놀랐어. 그 한소윤이라는 년이 이런 년인 줄 몰랐네. 할머니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어요. 거기에는 서윤 씨의 과거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2년이 벌써 세 번째야. 결혼한 남자들만 골라서 접근하는 꽃뱀거든. 세 번째요? 응. 첫 번째는 대구에서 치킨집 사장, 두 번째는 부산에서 카페 사장. 다 임신했다고 해서 돈 뜯어내고 나중에는 유산했다고 하더라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서윤 씨가 임신했다는 것도. 할머니, 혹시 이번 임신도? 글쎄, 확인해봐야겠지만 의심스럽긴 해. 2년 병원 기록을 보니까 임신 관련해서 뭔가 이상하거든.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 봐. 2년이 너희 남편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있었어. 다른 남자요? 응. 강남에서 유흥업소 운영하는 남자야. 나이도 50이 넘었고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서윤 씨는 제가 생각했던 순진한 비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계획적으로 우리 집안에 접근한 거였거든요. 연주야. 그런데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복수할 거예요. 할머니.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복수가 뭐 그리 쉬운 줄 아니? 그냥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안 돼요. 저를 그렇게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저는 책상 위의 서류를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성준건설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글쎄, 모르겠는데. JK유통이에요. 저희 계열사 중 하나죠.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설마. 네, 성준 씨가 그렇게 자랑하던 건설회사는 사실 제 아버지 돈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만년필을 꺼내서 서류에 서명했어요. JK유통에서 성준건설로 가던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연주야,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됐어요. 서명을 마치고 비서를 불렀어요. 이 서류 즉시 성준건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오늘 안으로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고 하세요. 네, 상무님. 비서가 나간 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연주야,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겠니? 3년 동안 너도 정은 있었을 텐데. 정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생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번째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 제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모든 물건에 자기 이름을 붙여놨어요.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제 옷장까지도요. 저는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를 보였어요. 이제는 제가 라벨을 붙일 차례예요. 그 서류에는 성준건설 인수계획서가 적혀 있었어요. 부도가 나면 저희가 헐값에 인수할 거예요. 그럼 성준 씨는 제 회사의 직원이 되는 거죠. 할머니가 쓴 웃음을 지으셨어요. 참, 무서운 아이로구나. 할머니, 저는 3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상무님, 성준건설에서 전화 폭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벌써?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휴가가 나타나네요. 전화 받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받지 말고요. 네, 상무님. 할머니가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연주야, 조심해. 복수는 칼날이니까 너한테도 상처가 될 수 있어. 알고 있어요, 할머니. 하지만 이미 상처는 충분히 받았어요. 할머니를 배웅하고 나서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성준 씨가 패닉에 빠져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오후 3시 성준건설 본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사 앞에는 자재업체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돈 내놔. 사기치지 마.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어요. 성준이는 회사 안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준이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10분 후에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였네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1시간 후 연순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주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그 한서윤이 년이 짐을 싸서 도망치려고 해. 뭐라고요? 벌써? 지금 이천역으로 가고 있어. 큰 가방 2개 들고. 역시 전문가네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도망치는군요. 할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이천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1시간 후 이천역 광장에서 서윤 씨를 발견했어요. 정말로 큰 가방 2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서윤 씨에게 다가갔어요. 어디 가세요? 서윤 씨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연주 씨? 네, 오랜만이네요. 서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연주 씨, 여기 왜? 궁금해서요. 어디 가시는지. 그때 서윤 씨가 자신의 배를 만지며 말했어요. 아, 저는 친정에 잠깐 다녀오려고. 친정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가세요? 서윤 씨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냥 좀 오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런데 성준 씨는 아세요? 당신이 떠난다는 걸? 서윤 씨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때 제 뒤에서 연순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어머, 이건 누구야? 서윤이 아니야? 할머니가 서윤 씨를 보며 빙긋 웃으셨어요. 할머니, 이분 아세요? 제가 일부러 물어보자 할머니가 크게 웃으셨어요. 그럼 모르겠니? 인연이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꽃뱀이잖아. 서윤 씨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뭐라고 하세요? 꽃뱀이라고 했어. 결혼한 남자들만 골라서 꼬시는. 할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여기 다 있어. 너 대구에서 치킨집 사장한테 한 짓, 부산에서 카페 사장한테 한 짓. 서윤 씨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매번 임신했다고 해놓고 돈 받으면 유산했다고 하고.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 봐. 너 성준이랑 사귀기 전에 강남에서 다른 남자랑 동거했지. 서윤 씨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 사진은 뭐고?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서윤 씨가 중년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남자가 누구야?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서윤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연주 씨, 정말 저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서윤 씨, 질문 하나만 할게요. 서윤 씨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아이, 정말 성준 씨 아이예요? 서윤 씨가 말을 못했어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이미 답 나왔으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성준 씨죠? 네, 저 연주예요. 전화 너머로 성준이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주야, 어디 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요? 지금 제가 이천역에 있는데 여기 서윤 씨도 있어요. 뭐, 서윤이가 왜 거기에? 성준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큰 가방 2개 들고 어디 가려던 것 같은데요? 뭐라고? 참, 그리고 서윤 씨 배 수옥 아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전화가 조용해졌어요. 성준 씨, 혹시 DNA 검사 받아보셨어요? 무슨 말이야? 아, 안 받아보셨구나. 그럼 받아보세요. 재미있는 결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서윤 씨는 이미 얼굴이 파래져 있었어요. 연주 씨, 제발, 제발, 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저는 서윤 씨의 가방을 가리켰어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옷이요. 옷만요? 할머니가 가방을 열어보셨어요. 그 안에는 옷뿐만 아니라 돈다발도 들어있었어요. 이 돈은 뭐야? 그냥 생활비요. 생활비가 이렇게 많아. 몇 천만 원은 되겠는데. 서윤 씨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윤 씨, 이제 게임 끝났어요. 성준 씨도 곧 진실을 알게 될 거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서윤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연주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도 먹고 살려고 3년 동안 참았던 거예요. 그때 멀리서 성준이의 차가 나타났어요. 아마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재미있어지겠네요. 다음날 오전 11시 JK그룹 회장실 앞 복도였어요. 저는 일찍 와서 아버지와 미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연주야,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딸. 11시 정각에 성준과 시어머니 권옥자 씨가 도착했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성준은 초라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저희가 회장님과 약속이 있는데요. 성준이 접수 직원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을 기다렸어요. 그 30분 동안 성준과 시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성준아,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JK그룹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사이니까요. 거래해온 사이라고요? 자신이 누구 덕분에 그 거래를 할 수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네요. 그런데 어제 서윤이 일은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성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어제 서윤 씨와 DNA 검사 결과를 확인했나 보네요. 드디어 비서가 나타났어요. 성준건설 박성준 대표님, 권옥자 여사님, 회장님께서 뵙겠다고 하십니다. 두 사람이 떨리는 다리로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저는 이미 상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옆자리에 말이에요. 성준과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성준건설의 박성준입니다. JK그룹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시어머니도 인사를 드리려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제가 보였거든요. 저기. 성준도 저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연주야? 너 여기 왜?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JK그룹의 상무이사이자 제 딸인 이연주입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준이 다시 물어봤어요. 제 딸 연주가 JK그룹의 상무이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의자에 앉으려다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니, 성준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절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안 돼. 안 돼. 이럴 리 없어.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을 더듬었어요. 연주야. 이게 무슨... 3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사랑을 해보고 싶다고. 성준이 황급히 말했어요. 연주야, 미안해. 내가 정말 몰랐어. 내가 이런... 몰랐다고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서 서류를 꺼냈어요. 성준건설의 최대 투자자가 JK유통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그건... 지난 3년간 총 5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몰랐다고요? 성준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 돈이 모두
네, 제 아버지 돈이었어요. 정확히는 제가 승인한 투자였고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제게 기어왔어요. 연주야, 연주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정말 몰랐어.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 혼수품에 어머니 이름 붙이신 것도 몰랐기 때문인가요? 그건 제 앞치마를 빗속에 던지신 것도 몰랐기 때문인가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연주야, 제발, 제발 용서해다오. 성준도 무릎을 꿇었어요. 연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다시 시작이라고요? 성준 씨, 어제 DNA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성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고. 서윤 씨 뱃속 아이가 성준 씨 아이가 아니었죠? 성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윤 씨는 어디로 갔어요? 그 많은 돈 들고? 그제서야 성준이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를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성준건설은 내일부터 JK그룹에 인수됩니다. 부도를 피하려면 인수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더욱 크게 울었어요. 연주야, 우리 집은, 이천에 있는 그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을 거예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담보 대출 때문에 시어머니가 쓰러질 듯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저는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어요. 성준 씨는 저희 회사 말단 사원으로 입사하실 수 있어요. 월급 18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말이에요. 성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연주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렇게까지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어제까지도 저를 시도 못 받는 인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붙이신 그 라벨들 모두 제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30분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비참함만 남았네요. 6개월 후 다시 이천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 화려했던 데드텍은 이미 남의 집이 되어 있었어요. 새 주인이 들어와서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연순 할머니의 반찬 가게가 있는 곳으로요. 멀리서 할머니가 보였는데 옆에서 누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권옥자 씨였어요. 예전에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 연주야. 할머니가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드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권옥자 씨도 저를 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반갑거나 오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만 숙였어요. 연주야, 이리 와서 앉아. 할머니가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권옥자 씨는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잘 지내지. 그런데 너는 어떠니? 회사 일은 잘 되고? 저는 할머니께 커피를 사드리며 말했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정말 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가 권옥자 씨를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도 참 많이 달라졌어. 어떡해요? 예전처럼 거만하지도 않고 일도 열심히 해. 처음에는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권옥자 씨가 설거지를 마치고 다가왔어요. 연주야.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날카로운 톤이 아니라 조용하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권옥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연주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 권옥자 씨가 제 앞에 앉았어요.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너 신분 알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내가 어떤 짓을 한 건지. 어머니, 그 라벨들, 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권옥자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연주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성준이 그 자식,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성준 씨는 지금 JK그룹 말단 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죠. 어머니, 성준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달라졌어. 정말 많이. 술도 끊었고 일찍 들어와서 반성문 같은 것도 써. 반성문이라고요? 매일 너한테 편지를 써. 보내지는 않지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적는 거야.
그래요? 편지를요? 할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연주야, 그런데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새로 시작할 생각은 없고. 새로 시작이요? 응.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아직은 생각 없어요. 일이 재미있거든요. 정말이었어요. JK그룹 상무로 일하는 게 훨씬 재미있었어요. 제 의견이 존중받고, 제 결정이 회사에 반영되고, 무엇보다 제가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저 재단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재단. 네.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요. 할머니가 박수를 치셨어요. 좋은 일이네. 이름은 뭘로 할 거야? 이연주 재단이요. 권옥자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연주야, 그 재단 이름에 어머니도 도움이 될까? 어떻게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며느리들한테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걸 증언해 줄 수 있어. 저는 권옥자 씨를 바라봤어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내가 한 일을 다른 시어머니들이 따라하면 안 되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할머니,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응, 그래라. 조심히 가고, 차에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권옥자 씨를 봤어요. 어머니,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세요. 연주야, 너도 행복해야 해. 꼭. 차가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권옥자 씨를 봤어요.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오만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요. 서울로 가는 길에 성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연주야, 오늘도 편지 썼다. 언젠가는 용기 내서 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니까 건강해라.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높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3년 전에 제가 꿈꿨던 평범한 사랑은 이루지 못했지만 진짜 제 자신을 찾았어요. 권옥자라는 라벨이 아닌 이연주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여성들도 저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 안에서 따뜻하게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속에 쫓겨나던 그날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 정말 자유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속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연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통쾌하기도 했어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참아온 연주 씨의 인내심이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그 인내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권옥자 씨나 성준 씨 같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만 판단했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한 거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지 않나요? 시댁 갈등이나 가족 내에서의 무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까지. 많은 분들이 연주 씨처럼 참고 견디면서 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연주 씨는 권옥자의 라벨이 아닌 이연주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도 도와주겠다는 마음까지 갖게 됐고요. 누구나 살아가며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해요. 참을 것인가, 맞설 것인가, 숨길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연주 씨는 마침내 자신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께도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만의 반전과 역전의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